자, 우리 추론적 읽기 교과서에 있는 문제랑 그리고 쪽지 문제, 정리 문제 이런 거 풀면서 단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67쪽 볼게요. 1번에 1번.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관람하면서 필자가 자동차에 대해 떠올린 생각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 펜을 조금 가늘게 할게요. 자, 이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 감상하면서 필자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자, 이 자동차가 모순된 욕망을 해결해주는 공간임을 생각하게 됐죠. 자, 그런데 일단 무엇보다도 자동차를 딱 보면서 떠올린 생각은 뭐야? 해체됐다는 거. 자동차를 모두 다 해체해 놓았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은 했었죠. 그리고 이 자동차를 보면서 사람들이 안락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또 하나는 그 자동차를 타고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가졌죠. 자, 해서 첫 번째는 해체를 통해서 자동차의 기능을 예술적으로 어떻게 했지? 전복성을 느끼게 해줬다라는 점은 그날 그 작품을 보면서 느낀 점. 그리고 나중에 생각된 거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모순적인 성격을 가진다. 하나는 안으로 머물고 싶다 라는 생각도 가지지만 밖으로 떠나고 싶다 라는 생각도 가지게끔 하는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매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자, 2번 필자가 말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이 무엇인지 써보자. 자, 언제였죠?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 생긴 일이었습니다. 운행 후에 차창에 뭘 봤죠? 풀벌레의 잔해를 보았죠. 이걸 보면서 뭘 느꼈어요? 죄책감을 느꼈지. 아, 내가 운전을 한다는 것은 결국 살생을 저지르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필자가 밑줄 친 부분과 같이 행동하거나 생각한 이유를 추론해보자. 자,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했었던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을 씻고 또 씻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손을 우리가 씻을 때는 뭐 하고 싶어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벗어나고 싶거나 혹은 씻고 싶은 거지. 씻어내고 싶은 거죠. 자, 이게 우리 사전적인 의미라면 이 작품 안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뭐 했다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운전을 통해서 풀벌레를 죽였다는 그 무엇으로부터? 그렇죠.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 왜냐? 생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을 대하는 태도인데 나는 어떻게 했지? 풀벌레를 죽였죠. 자, 그래서 자동차 운전을 한다는 것은 뭐였어? 살생이므로 나는 뭘 하는 사람이죠?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자동차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동차 운전을 한다는 것은 생태에 대한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니까 자동차는 살생의 도구라고 경험한 거죠. 따라서 나는 운전을 했고 그럼 나는 살생을 한 사람이니 말할 자격이 없는 거지. 자, 2번.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했다. 요거 앞에서 했던 거네요. 풀비린내는 아까 선생님 뭐랬어? 요거는 풀벌레의 잔해를 통해 느껴지는 시각적인 충격을 후각적으로 나타낸 것이지만 이게 나중에 피비린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풀벌레에 그치지 않고 그보다 더 큰, 그죠? 어떤 생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생태에 대한 악영향. 피라고 하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나쁜 행동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68쪽.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한 필자의 깨달음과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주제를 추론해 보자, 정리해 보자는 거죠. 자,
필자의 깨달음은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는 자동차가 결국은 생명을 해치는 살생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했지? 갑자기 자동차를 안 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사용은 최소화하고 뭐는 낮춘다고 했죠? 의존도는 낮추고. 자, 따라서 주제를 정리해 보자면 뭐에 대한 사용, 그치? 자동차 사용. 자동차 사용과 뭘 연결 지은 거예요? 생태. 문제에 대한 자각 혹은 성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작은 자동차 문제였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생태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4번. 필자가 감성적 기계를 관람한 경험을 그의 첫머리에 배치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자, 첫머리에다가 자동차가 안락한 공간이다라는 것을 제공하면서 감성적 기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면서 굳이 해체하지 않아도 이미 벌써 사람들에게는 자동차가 감성적이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해놨는데 사실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감성적이기보다는 그것은 살생을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럼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감성이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죠. 감성에 반하는 주제를 좀 더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 그치, 강조하고 싶었겠죠.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감성적으로 노란색 스포츠카 아니면 파란색 날렵한 스포츠카 이런 것들을 소유하려고만 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성을 충분히 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유욕과 멋짐 이런 것을 충족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동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살생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감성에만 빠져 있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자, 풀비린내의 의미와 이 글을 쓰는 필자의 의도를 마지막으로 추론해 보겠습니다. 풀비린내 자체는 뭐라고 했죠? 원래는 풀벌레의 잔해에서 나는 냄새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냄새가 났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이 작가가 그때 느꼈었던 인상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죠. 그 어떤 느낌을 받았다? 죄책감을, 그지? 그래서 죄책감을 인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표현한 비유적 표현이었죠. 자, 이 글을 쓴 의도는 아까 얘기했죠. 너무 감성적인 것에 빠져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용하기보다는 내가 경험했던 것도 이러하니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생태적인 의미에서 생각하고 반성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일깨우고 우리가 생태에 대한 자각을 성찰해 보기 위해서 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하는 과정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라시 쿠솔왕의 작품 감성적 기계에서 자동차에서 엔진과 핸들, 타이어, 세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어 그네 침대로 설치했었죠. 자동차가 완전히 뭐 되었지? 해체. 자, 그 다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준다. 전복성은 뜻이 뭐라고 했죠? 뒤집다 혹은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예술이 가지는 창의적인 생각이나 기발함 혹은 독특함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해서 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어? 자동차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자, 자동차가 해결해준 모순된 욕망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데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자신의 영토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필요성 두 가지를 충족하고 있죠. 자, 필자의 경험. 필자의 경험은 감성적 기계라고 하는 전시를 받고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근데 내가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었고, 죽어있는 수많은 누구의 풀벌레의 잔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인간에게 편리하고 안락한 도구인데 결국은 살생을 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고, 차를 유지는 하되 어떻게 하죠? 사용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뭘 낮추기로 했어요? 의존도를. 자, 계속 중복으로 나오는 내용들 유심히 보시면 되겠죠? 티베트 승려들이 보여준 생태적 삶은, 자, 7겹에 뭘 두르고 다녔지? 천을 두르고 다니면서 무엇을 막기 위해서 공기 중에 미생물까지 죽이게 될까봐 걱정했던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자동차를 필요에 따라서 막 사용하고 있는 나는 생태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없구나라고 느꼈다고 했죠. 자신의 안락과 필요 때문에 다른 어디에게? 생명에게 위해를 가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그래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총정리해 볼게요. 쪽지 시험 가지고. 현대 수필이면서 경수필이라서 신변 잡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신변 잡기적인 경수필이다. 그리고 제재는 자동차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이 고속도로 운전을 하면서 느꼈던 풀벌레의 잔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성격은 성찰적이고 자기 반성적이며 생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는 자동차 사용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춰야겠다는 생각과 사람들이 생태 문제에 대해서 함께 반성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고 있어요. 자, OX 1-1 필자는 원래부터 자동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는 것을 좋아했다? X. 이 사람은 원래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걷는 걸 좋아했었어. 필자는 인공적인 공간보다는 자연 속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했죠. 세 번째, 필자는 자동차에 부딪혀 죽은 풀벌레들을 발견한 경험을 통해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결국은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라는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2번. 다음 괄호 안의 말 중에 알맞은 것을 골라 동그라미 합니다. 수라시 쿠솔웡의 감성적 기계는 자동차를 해체했다는 점에서 예술 고유의 무슨 성? 전복성, 뒤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에민 탱스램은 자동차가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어떻게 해준다? 충족해준다. 그래서 무슨 성? 모순성이라고 했죠. 자, 필자는 뭘 소유하고 나서부터? 자동차를 가지고 나서부터 자신이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 이꼴 뭐니까? 살생이니까. 필자는 얼굴에 천을 두르고 다니는 티베트의 승려들을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살생 행위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자, 그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표현을 보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고자 하는 필자의 노력, 뭘 탄다고 했어요? 줄타기를 한다라고 했죠. 자기 자신의 공간에 머물고 싶어 하면서도 안에 있으면서도 어디로 가고 싶은 밖으로 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모순된 욕망이다. 다른 생명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필자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감각적으로 나타난 표현이 비린내죠. 왜? 씻어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기독교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 최초의 죄, 이제 원죄죠. 인간이 부끄러움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던. 자, 그 다음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를 생태. 세 번째, 자기 집을 멀리 떠나 임시로 있는 곳을 객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6번. 다음 중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타협하다, 양보하며 협의해 가는 과정이죠. 곱씹다, 여러 번 되풀이하다라는 뜻으로 우리 앞에서 이 단어 어디에서 했었더라? 우리 좋은 책을 읽을 때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옛 선인들 중에는 곱씹어 읽는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을 어디에 비유했었어요? 소처럼 곱씹어 읽는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정독과 다독으로 비유하자면 어디에 가깝다? 정독에 가깝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거기에서도 곱씹다라는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다음 3. 종속되다라는 것은 어디인가에 속하다라는 것이죠. 해서 딸려 붙어 있다라고 해서 종속은 사실 문장 관계에서 얘기하면 원인과 결과처럼 이렇게 맞물려 있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엉기다는 서로 들러붙어 있는 거죠. 해체하다는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거나 없애버리다가 아니라 해체는 있는 상태를 전부 분해해서 나누는 것을 해체라고 하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5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 추론적 읽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통해서 학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